네, 안녕하세요. 범용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예비군 법령에 대해서 하반기에 기출된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반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현재 뭐 합격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시간 보내실 것 같고 비선되신 분들은 조금 실망에 이렇게 잠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시면 누구든지 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어, 다시 내일부터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희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도 한 분 합격을 하셨습니다. 예. 육군 대령 그 5명, 대령 전체 업체 합격자 5명 중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번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학원에서만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합격해서 저희 학원 입장에서도 아주 뜻깊은 좋은 소식을 오늘 이렇게 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2년 상반기부터 줄곧 이렇게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왜냐, 응시하는 분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저희가 이번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또 합니다. 내년 상반기 과정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나 비상계획관에 관심이 있거나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주 토요일에 저희 오리엔테이션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또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인 그 관련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비군법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법도 예, 총 8문제 중에서 아주 쉽게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특징 있는 사항으로는, 상황 복합형 문제라 할까? 이게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황형 문제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같이 조합해갖고 한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주 특징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형 문제. 이것은 보통 법령 1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법령 2에서는 동원 보류자가 되냐, 안 되냐, 벌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간단한 문제가 나온 적은 있는데, 법령 1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법령 1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비군법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쉽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였죠. 동원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동원에 관련된 문제로서 동원 보류 대상자로 되냐 안 되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 동원 보류자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암기를 하시죠? 암기하신 분들은 틀릴 일이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여기서 교육을 꼭 받아야 할 대상자를 같이 이렇게 넣어갖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문제였죠. 잘 골라내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원 보류 대상자는 반드시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 이건 암기 안 하면 맞출 수가 없겠죠. 특히 특징이 있는 거 국회의원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원 보류자지만 훈련 보류자는 아니라는 거. 훈련을 꼭 받아야 할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거. 이와 같이 해서 훈련을 꼭 받아야 할 대상자도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예비군 편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예비군 편성에서도 늘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쉽게 나왔습니다.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들 그런 문제에서 다 이렇게 골라서 냈고 특징인 거라면 보기를 보통 리을까지 하는데 뭔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미음까지 이렇게 보기를 뒀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그런 것이 이런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문제를 풀 때 맞은 거 틀린 것을 여기서 빨리빨리 솎아내시고 맞는 것을 딱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좀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은 그거죠. 특정 예비군 편성할 수 있는 하는 행정구역이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특전 예비군 지역대인데 특자시 시군구를 단위로 편성을 한다. 그렇지 않죠. 특전 예비군 지역대는 예, 시도 특자시 단위로 편성하죠. 특자시 시군구에는 뭐다? 특전 예비군 중대와 기동대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 특전 예비군과 기동대 타격대를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편성할 수 있습니다. 뭐냐? 국방부 장관이 지역 방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또한 이런 특전 예비군과 기동대 타격대는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해서 편성한다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지역 단위로 편성하는 제대가 맞는지 요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지역 예비군 대원 중에 선발한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편성하는 행정구역이 맞는지까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조건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니은은 직장 예비군을 편성하는 예비군 자원수가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직장 예비군은 대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401명에서 1600명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자, 디귿은 직장 예비군 중에 어민 예비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서 디귿 같은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가 그죠. 국방부 장관. 어민 예비군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민 예비군은 지역 예비군이 아닙니다. 직장 예비군 중에 한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예비군. 이것이 핵심 키워드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리을은 이런 어민 예비군을 통합할 수 있냐? 언제 통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개 있으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자, 미음은 어떤 예비군 지휘관의 여권 보장을 해주는 사항이죠.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하면 직장에서 다 해주겠습니까? 절대 안 해주겠죠. 꼭 해주라는 의미에서 강제 조항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각 직장에서 예비군 지휘관들에게 거기에 합당하게 다 이렇게 직급과 직책을 부여하겠죠. 그러니까 강제 조항으로 두고 있다라는 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강제냐 임의냐 요거 미음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딱 풀 수 있게 아주 쉽게 줬습니다. 문제를. 기억이 확실히 틀렸죠. 요거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틀렸으면 1번과 3번은 제하면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 4번 중에 니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대대급은 다 이렇게 숫자를 다 암기하시죠. 인원수를.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으니까 빼면 답은 디귿 니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음을 몰라도. 자, 다음 21번 문제. 21번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도 뭐 거의 한 문제씩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방위협의회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도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대로 나왔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방위협의회 심의하는 사항이 맞냐 틀리냐죠. 이것도 심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 2번은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였죠. 지휘관 들어가고 관계기관 들어가고 관계관들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예, 기업체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입니다. 간부급 직원이 아니라 이거는 될 수가 없죠. 자, 3번 문항은 의결하는 사항. 제적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 과반수. 자, 4번 문항은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통합직장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서만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 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 개를 구별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믹스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구별해서 심의 사항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2번 동원입니다. 야, 보통 동원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동원 보류자와 이 동원 방법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원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 문제도 뭐 전문 내용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뭐 틀린 부분을 찾아내기 이렇게 하는 문제여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항들이죠.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은 동원할 때 특자지 시군구청장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계 유반 방법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특자시 시군구청장들이 꼭 하지 않겠죠. 강제 조항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해놔야만 동원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렇게 이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자시 시군구청장이 협조하겠죠. 그래서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강제냐 임의냐를 좀 관심 있게 안 보신 분들은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니은은 뭐 임무 수행 외에 다른 사유로 동원하면 안 되겠죠. 막 동원하면 안 되죠. 예비군 임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자, 디귿도 전문 내용 그대로 넣었죠. 수행구 부대장이 동원할 때는 지휘계통으로 예비군 부대 지휘계통으로 하급 부대로 지휘계통으로 동원을 명령하고 또 관련 수탁경찰서장에는 요청하여야 합니다. 수탁경찰서장인데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자, 리을은 동원하는 방법, 수임 수탁의 어떤 동원 방법을 보여주고 있죠. 일간신문, 방송, 전학사 가능하죠. 자, 이 문제도 기억을 잘 몰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딱 쉽게 나왔습니다. 기억이 애매하다. 그러면 니은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은이 꼭 들어가야겠죠? 니은 들어가는 거는 여기 1번과 3번 두 개가 돼 있나요? 이건 아직 니은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런 다음 여기에서 기억이 틀렸는지, 니은이 틀렸는지, 니은은 확실히 틀린 부분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답은 뭐다? 1번.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강제냐 임의냐도 은근히 최근 이번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여러 개 염두를 하시고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훈련 부분에서 예비군 소집 통지서 전달하는 사항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게 나왔습니다. 뭐 상황형으로 좀 나왔으면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자, 하나씩 볼까요? 기업 같은 경우에 불시 훈련을 할 때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불시 훈련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통보한다? 불전방, 전화나 방문. 저는 암기할 때 그랬습니다. 불전방, 불시 훈련일 때는 전화나 방문. 여기서는 전화로 한다니까 가능하죠. 그다음 통지를 받으면 통지 받은 사람들은 이제 불시 받았으니까 언제까지 응소를 해야겠죠. 예. 마찬가지 동원 발령됐을 때 그 응소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동원 명령 발령 지역에 있으니까 몇 시간 이내에 응소하면 됩니까? 6시간이죠. 응소, 불시훈련일 때는 전화나 방문으로 통보하고 응소는 6, 24, 48시간 이내. 요건 알고 계시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세대들 중이 소집 통지서를 이렇게 전달받았을 때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번에 출제가 돼서 나왔습니다. 자, 제리로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세대 중에 성년자 가능하죠. 성년자 가능합니다. 성년자는
직접 원본만 전달해야 한다. 예, 직접 전달할 때는 원본도 되고 사본도 됩니다.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령이 개정되면 바로 이렇게 요즘 출제하는 스타일입니다. 출제하는 경향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에, 암기를 하거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많이 나온 문제였죠. 31년에 공시하고 리을도 마찬가지. 조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법령에 의한 특별한 송달할 때 189조, 민사소송법의 189조는 제외된다. 이 뭐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발신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비군에서는 발신주의. 등기부로 발송했다고 본인에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쉬우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상. 보상도 한 문제씩 늘 출제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나왔는데 지문만 길 뿐이지 쉽게 나왔습니다. 특히 1번 문항 지문 엄청 길게 나왔죠. 여러분들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냈습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근데 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훈련 받다가 다쳤는데 750일 동안 치료받고 퇴원했답니다. 그러면 750일 동안 생업에 종사를 못한 거죠. 그럼 휴업보상금이 얼마냐? 일일 단위로 환산했을 때 10만 원이니까 750일이면 7,500만 원이 되겠지만 우리가 휴업보상금은 최대 2년 그러니까 730일밖에 보상 안 해주죠. 그래서 750일 입원했지만 730일만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7,300만 원이죠. 자, 2번은 뭐 기가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보상 혜택이 되죠. 이건 간단하죠. 자, 3번은 조문 내용 그대로 나왔습니다. 총장이 부담할 때는 총장이 지급액을 결정하고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총장이 부담할 때는 총장이 얼마 줄지를 결정하고 직접 총장이 지급한다. 이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보통은 휴업보상금은 누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수임금 부대장이 주게 되어 있죠. 관할 군사관한테 승인받고 수임군 부대장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총장이 부담할 때는 총장이 결정하고 총장이 준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군인재 보상법 적용하죠. 자, 25번. 이 문제가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형 복합형 문제입니다. 지문이 상당히 길고 뭔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 음, 시간만 걸릴 뿐이지 내용은 딱 들어가서 보면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 중정도 수준의 난이도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상황형 내용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잘 보시면서. 자, 하여튼, 적이 침투를 했다고 해서 수임군 부대장이 동원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적들을 소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원해서 소멸한 상황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대원 갑이 명령 받고 그 동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뭔가 누군가의 뺑소니를 당해서 사망하셔갖고 장례를 쳐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얘가 동원에 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갑이 원할 경우에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할 수 있어. 연기 사유의 관원상제 사항이 있죠. 장례식을 치러야 하니까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적을 소멸하기 위해서 A 마을로 출동했습니다. 동원돼서 적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적을 소멸할 때는 최소한도로 무기 사용 관계 없습니다. 그냥 무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뭡니까? 무장 소요가 발생해서 그런 무장 소요를 진압할 경우에 최소한도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자, 3번에서 병 같은 경우에도 전투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다. 전투에 준하는. 전투에 준하는데 병이
전투에 준하는 부상을 받았으니까 뭔가 유공자가 될 수 있죠. 병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공상군경의 보상 대상자가 된다? 공상군경이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전투 중에 발생했으니까 전상군경에 해당되겠죠. 자, 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임무 수행하던 중에 주민들의 어떤 대지 사육하는 곳을 이렇게 발견하고 수행군대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행군부대장은 적을 고립하기 위해서 이 주민의 돈사를 제거하는 방법이 밖에 없다고 해서 돈사를 제거할 경우에는 그 주민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그죠? 통보해야죠. 재산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 주인한테 사유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제거한다고. 네, 맞습니다. 문제 뭐 지문만 길 뿐이지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끌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빨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26번 문제. 요거는 징역형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몇 년 이하의 징역 있죠? 이 징역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벌칙을 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거주불명 등록하는 게 되면 뭡니까? 제일 큰 벌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고. 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어떤 동원돼서 갔는데 휴무로 처리 안 해줘. 휴무로 처리해버렸다. 휴무로 하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쳐줘야죠. 휴무로 처리해서 직장 보장을 위반했으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죠. 다음은 긴급 조치를 뭐 이렇게 응하지 않은 상황이죠. 긴급 조치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죠. 다음 동원을 연기했습니다. 어떻게 연기했습니까? 재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당한 것처럼 해서 동원을 연기했으니까 고의로 동원을 연기했죠. 우리가 과실로는 동원을 연기할 수 있지만 고의로는 동원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했으니까 3개월 이하의 징역이죠. 이 순서대로서 가장 높은 대로 이렇게 나열하면 순서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제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예비군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재난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